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종신보험 200% 활용하기인데요. 자, 이번 달 영업 전략으로 종신보험 자유설계를 활용한 재무설계를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벤트 자금이라든가 이런 목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자금들을 종신보험의 자유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구조와 그 다음에 적립금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유설계를 자연스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의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상 필요한 어떤 이벤트 자금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종신보험의 기본 보험료 구성 요소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본 보험료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사망보험금을 얼마를 잡고 납입기간이 얼마로 책정이 되면 보험료가 책정이 되죠. 그걸 기본보험료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기본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험보험료가 있고 이렇게 저축보험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물론 신계약비라는 사업비가 빠지긴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강의 촬영상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두 가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보험료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반 사망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보험료를 구성을 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저축보험료는 실제로 계약자가 살아있어서 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만기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재원이 되는 게 저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축보험료는 실제로 해지환급금의 재원이 되지만 이 저축보험료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공시이율을 적용을 해서 적립금을 쌓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방식은 예정이율이라는 이율을 가지고 책임준비금을 쌓는 예정적립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적립금 운용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정적립금과 계약자 적립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정적립금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원을 할 목적으로 충당금을 쌓게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나중에 고객들한테 해지환급금을 보증을 해주는 개념으로 예정적립금이라는 적립금을 하나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자 적립금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예정적립금은 예정이율이라는 확정금리로 하나 운용을 하게 됩니다. 예정이율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본이 되는 이율이 예정이율이 되겠습니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질 테고요.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번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평생 확정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제로 계약자 적립금은 공시이율이라는 거를 운용을 해서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공시이율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변동금리가 기본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매월 변동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 공시이율은 기간별로 최저금리가 보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가입하고 10년 이내에 1.5%,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1% 이런 식으로 최저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정적립금과 계약자 적립금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자, 계약자 적립금이 높을 수도 있고 예정적립금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시율이 계속 하락이 된다 그러면 예정적립금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공시율이 올라가서 확정금리인 예정이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산보험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계약자 적립금이 예정적립금보다 높아지는 구간에서 가산보험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산보험금은 살아있어서 만질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실제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시점에 가산보험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 1억인 종신보험인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계약자 적립금이 예정 적립금보다 많아서 그 차액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1억에다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해지 환급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예정 적립금과 계약자 적립금 중에 큰 거를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하기에 예정 이율이 만약에 2.75%다 그러면 2.75%를 최저금리로 보증을 해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계약자 적립금이 높아지게 되면 그 적립금을 해지 환급금으로 보증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하게 됩니다. 이 기본보험료는 계약 당시에 설정된 주계약 보험료가 되겠고요. 한도는 역시 납입 기간 동안 총 내는 보험료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만 원씩을 내더라. 그런데 10년 동안 내야 되는 돈이다 그러면 이 기본보험료의 한도는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보험료에는 신계약비라든가 위험보험료 같은 게 공제가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돈만 저축보험료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보험료와 별도로 추가납입보험료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또는 1배까지 가능합니다. 이 추가납입보험료는 실제로 기본보험료하고는 달리요. 신계약비나 위험보험료가 전혀 공제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적립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인 1에서 3% 정도의 수수료만 공제를 하고 대부분이 다 적립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적립금도 높일 수 있고 보장자산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자산까지 높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보험료처럼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목돈이 일시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이런 식으로 납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별도로 추가납입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킴으로 인해서 적립금을 놀려 나갈 수가 있겠고요. 현금 흐름이 좀 불확실한 어떤 자영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목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목돈을 일시금으로 추가납입 계정에 예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플래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적용 이율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적립액과 추가납입 적립액은 둘 다 기본적으로는 공시이율을 적용을 하죠. 이 공시이율은 변동금리이면서 기간별 최저금리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예정이율이 최저보증되는데요. 결국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둘 중에 큰 거를 가지고 적립액을 충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두 적립액 모두 세법에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처리를 받게 되죠. 자, 최근에 2017년 4월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이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이미 축소가 됐습니다. 납입보험료 한도를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월 납입보험료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나중에 보험 차익인 이자소득을 전권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많이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활용한 화법 중에 하나가 인출 기능인데요. 인출은 실제로 기본 적립액을 인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계속 돈을 내는 보험료가 적립이 되죠. 그 적립액에 인출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정의 어떤 약정 기간, 뭐 2년에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기본 적립액의 몇 프로를 1년에 몇 번씩은 찾아 쓸 수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화법을 보통 구사를 합니다. 수수료가 없거나 약정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겠죠. 추가납입 적립액도 역시 형성이 되겠는데요. 이 추가납입 적립액은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든 뭐 일시금으로 추가납입을 하든 이 추가납입으로 인해서 형성된 적립액은 언제든지 100% 다 인출을 해서 목적자금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수료가 없거나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종신보험의 기본보험료하고 추가납입을 통해서 적립액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자유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40세인 남자가 어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가입 금액이 1억 901만 원인데요. 15년 납으로 했을 때 기본보험료가 50만 원이 책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은 체증형 종신보험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보험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환급률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추가납입도 굉장히 한도가 높게 책정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기본보험료만 가지고 적립액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가입 나이가 나오고 자녀 나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장자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처음에 가입했던 1억 901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체증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상품 자체가 체증형 종신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납입보험료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해지환급금이 별도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환급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15년 시점에 납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결국은 환급금과 환급률을 보면 92.2% 확정금리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적립금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환급률은 계속 올라가서 분명히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납입 보험료를 한 배로 설정을 해서 50만 원을 납입을 한 겁니다. 자, 기본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 납입 50만 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기간별로 한번 제가 은행의 저축과 비교를 해본 건데요. 실제 추가 납입 적립액 50만 원은 예정이율 2.75%를 복리 구조로 운영이 되고요. 은행 저축은 현재 은행 금리인 1.5%를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똑같이 은행에 50만 원을 넣는 거와 보험 상품에 종신보험에 5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적립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차익이 계속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15년 동안 50만 원씩을 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차익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은행에 일단 단기 자금을 저축을 해서 계속 운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추가 납입 쪽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초년도에 1년이나 2년 정도의 차익이 뭐 6만 원, 7만 원 정도 덜 나오죠. 종신보험의 추가 적립금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복리 효과라든가 비과세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차익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실제로 40년 이상이 지나면요. 굉장히 먼 미래의 시간이지만 1억 정도의 적립금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50만 원의 기본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 50만 원을 해서 100만 원 정도를 종신보험에 납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자녀 나이가 20살 때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을 매년 1,000만 원씩을 인출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2년 정도 이제 유학을 가게 되겠죠. 유학에 대한 학자금도 역시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결혼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설계가 가능하겠고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부모의 은퇴 자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은퇴 자금을 중도 인출을 통해서 계속 월 100만 원씩을 인출을 하는 설계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쓴 돈을 제가 낸 돈을 다 찾아 쓴다 하더라도 7,500만 원 정도의 해지연금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요거는 실제로 연금을 전환해서 연금을 더 받아 쓸 수도 있겠고요. 해지를 했을 때 저 7,530만 원이 해지환급금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뼈대에 깔린 상품입니다. 이렇게 자유설계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피보험자인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보장자산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계속 자녀의 학자금과 어떤 결혼자금, 본인의 은퇴자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보험도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계약자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새롭게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보험료를 증여를 하면서 2세대 플랜까지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의 자유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의 저희가 기본적인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의 자유설계를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추가 납입이라는 것과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이벤트 자금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재무 목표가 현명하게 달성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